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했는데 이게 의문투성입니다. 전기로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서 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추위를 좀 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일단 BRT 구간에 88개가 우선 설치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이 온열 의자의 온도를 전수조사했더니 그 결과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먼저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T, 버스 중앙차로 구간 버스 승객 대기소입니다. 대기소 80곳에 모두 온열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전기로 가열해 의자를 덮이는 방식입니다. 온도는 43도에서 45도까지로 설정돼 있습니다. 취재팀이 정류소 전체 온열 의자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센텀 고등학교 앞 대기소입니다. 온도가 23.4도에서 26.8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바로 옆 부산 문화요고 정류장도 온열은커녕 체온보다도 낮습니다. 따뜻하세요? 모르겠는데. 이거 따뜻한 의자인데 이거 따뜻한 의자인가? 별로 못 느끼시겠어요? 못 느끼겠는데. 온도 측정은 바깥 온도가 10도에 이르는 한낮에 이뤄졌습니다. 그럼 영하 1도의 새벽 시간대는 어떨까? 17.9도, 15.6도. 한낮 측정값보다 최고 10도가량 오히려 더 낮습니다. 또 다른 정류장. 이곳도 15도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게 계속 하루 종일 들어올 텐데 여기 네. 앉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온열 의자의 표면 온도는 최소 30도 이상 늘 유지해야 합니다. 30도에서 20도짜리로 열량이 뺏길 거니까 사람들이 차갑다고 해서 안 앉죠. 더 차가워지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의자에 앉기보단 서서 기다리기를 선택하고 막상 온열 의자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대다수입니다. 취재팀이 88개 의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17%가 20도에도 못 미쳤고 72%가 체온보다도 훨씬 낮은 30도 이하였습니다. 설치관리업체 측은 의자 온도 설정은 표면 온도 기준이 아닌 내부 발열체 온도 기준이라는 상식 밖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온열 의자, 이걸 어디서 만든 건지, 어떤 제품인지조차도 부산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개당 260만 원 이상 하는 온열 의자, 부산시는 2억 6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쓰고도 설치 관리하는 업체에 그냥 몽땅 맡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과연 부산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온열 의자를 설치 관리하는 업체가 황당하게도 광고 대행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자, 관련 보도 이어서 조수환 기자입니다. BRT 구간 정류소 79곳과 환승센터에 설치된 버스 승객 대기소입니다. 이 대기소를 설치한 건 한 광고 대행업체입니다. 업체가 설치비를 부담하고 관리하는 대신 부산시는 이 업체에 광고권을 줬습니다. 10년에서 최장 20년간 대기소에 있는 광고판을 독점 운영하도록 해준 겁니다. 이렇게 대기소는 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했지만 그 안에 설치된 온열 의자의 구입비는 부산시가 돈을 댔습니다. 의자 한 개당 평균 26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부산시는 이 온열 의자가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다가 그걸 만들어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고 대행업체가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마음대로 알아서 제품을 설치한 겁니다. 제가 잠깐 앉아봐도 엉덩이가 차가울 정도입니다.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건데 부산시는 어떤 제품인지 심지어 불량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이 국내 온열 의자 제조업체들에 문의한 결과 어떤 업체도 이 의자를 납품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달에는 저희밖에 없고요. 네. 그 제품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그 제품은 잘 모르겠어요. 문제의 온열 의자는 필름 난방 방식, 주로 실내용으로 쓰이는 저온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16.5도, 20도다. 앉아가 있으면 바로 따뜻한 게 아니고. 온열 의자의 실효성 논란에다 불투명한 사업 과정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생이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비싼 현지 병원비와 이송 비용 때문에 지금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병원비만 무려 10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김요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 관광지 그랜드 캐년. 갑자기 누군가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동아대 학생 25살 박준혁 씨가 귀국을 하루 앞두고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 양쪽 수술했고 그리고 폐 수술도 했고 그다음에 얼굴 쪽에도 수술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면서 지금 뇌 쪽에는 아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너무 손상이 심해서. 가족들은 박 씨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미국 현지 병원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0일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는 무려 10억 원. 국내로 이송하는 데만 2억 원이 듭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학 동문들이 성금 모금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한국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런 모금 활동을 한 거거든요. 현지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여행을 떠났던 박 씨. 여행사는 박 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인 행동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은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경찰은 사고 책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도 너무 제일 큰 걱정인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많이 울고 있거든요, 저희도. 박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에 오픈 카지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일단 투자업체를 상대로 사업 제안서부터 받아본 뒤에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텅 비어있는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오픈 카지노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자 부산 항만공사가 올해 상반기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랜드마크 사업 제안서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계획이 담긴 약식 제안서를 통해 개발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SOC 사업의 참여 의향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호텔 등 각종 개발 계획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랜드마크 부지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600%인데 건물 높이 제한이 없다 보니 세계 최고층 빌딩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중국 등 해외 대형 리조트 그룹과 금융 투자업계 등이 개발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며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이 경제적으로 고시가 된다면 여건, 상황 여러 가지가 바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콘텐츠 개발 그리고 세제 혜택 등. 부산항만공사는 다음 달 개발 컨설팅 관계자와 초고층 프로젝트 전문가, 학계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랜드마크 워킹그룹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 워킹그룹을 통해 사업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엔 랜드마크 부지의 국제 공모와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옥살이를 한 60대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26 단독은 65살 송두한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1,500만 원의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송 씨는 부마 항쟁 당시인 1979년 10월 17일 밤 9시쯤 중구 남포동에서 귀가하던 중 시위에 참가해 돌을 던졌다는 거짓 혐의를 쓰고 경찰에 붙잡혀 18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적발됐던 30대가 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연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수입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동구 범일시장 앞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순찰차로 에워싼 뒤 운전자 38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만취 상태였고 이전에도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오늘 오후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8명의 영호남 시도지사가 참석해 동서광역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8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광역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영호남권을 2시간대 통합 생활권으로 정착시키고 수도권을 넘어 동북아의 산업과 물류, 관광의 허브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부산 MBC 고교축구대회 대진표 추첨이 오늘 부산 MBC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진이 확정된 32개 참가팀은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16강전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부산에서는 개성고와 부경고, 부산정보고 등 5개 팀이 참가해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양산종합운동장 등 4개 구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오늘 괴정 골목시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부산 중소벤처청은 지수용품과 선물 구매에 나선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5% 할인가로 개별 30만 원까지 살 수 있지만 다음 달 20일까지 구매 한도가 50만 원으로 늘며 오는 31일까지는 10% 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택시기사 복지기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택시노조 간부들이 택시기사 유니폼을 계약하면서 거액의 사례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전국 택시노조 부산적 본부 A본부장과 비조직실장이 부산의 한 의복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대가로 정장상품권 수십 장,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상품권이 부산 지역 택시노조 50여 곳의 지부장들에게 나눠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부장들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LCT 건물에 공급된 고압 배선 선로 공사를 막은 주민들에 대해 한국전력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전은 지난 14일 LCT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22,900V 배전 선로 매설 공사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 2달 동안 공사가 지연됐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love me, but you never